우리 시장의 가장 구조적인 문제는 수요와 공급, 수급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주식을 살 수 있는 기관 투자가가 너무 약하다. 자, 지금 한국 증시 하면은 뭐 한숨밖에 안 나온다. 네, 진짜 아유. 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요즘 정말 늘고 있는데, 그리고 내 진짜 물리지만 않았으면 당장이라도 지금 미국으로 뛰어갈 텐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네. 많고 있어요. 일단 한국 증시 뭐 그동안 얘기했던 이제 금투세 폐지도 이제 됐는데 이제 남은 게 상법 개정이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글쎄요, 상법 개정까지 이루어지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뭐 시청자분들이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논리가 별로 합리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가장 취약한 점은 뭐냐? 기관 투자가가 제대로 육성이 안 돼 있다. 그 중에도 가장 핵심이 뭐냐? 국민연금이 투자를 안 한다. 그게 제가 보기엔 제일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럼 국민연금을 대신할 수 있는 연금 자산이 계속 커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만큼 안 된다. 그리고 연금 자산도 상당 부분은 그냥 뭐 안전 자산에 들어가 있고 뭐 이쪽 위험 자산 주식 쪽으로 잘 안 들어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 투자가 비중이 약하니까 시세를 만드는 게 기관이 아니고 개인이라 이거죠. 아니면 외국인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논리가 합리적이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급이 구조적으로 나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실물 경제하고 자본 시장이 순환하면서 자금이 순환하면서 선순환 구조로 계속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실물 경제에서 벌어들인 돈이 자본 시장으로 들어가면 해외로 빠져나가니까 국내로 다시 환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장은 안 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외국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올라가는 주식을 사지 안 올라가고 좀 올라갔다 빠지고 좀 올라갔다 빠지고 뭐 예를 들면 미국이 나빠도 빠지고 미국이 좋아도 빠지고 그런 시장을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매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공매도 없애갖고 주가가 올라갔나요? 안 올라갔거든. 작년 연말에 큰 손들이 주식 팔아갖고 저 주가 떨어진다 해서 공제한도 10억이었던 거로 30억인가 올렸죠. 효과가 있었나요? 없었다고. 그러면 금투세 금투세만 없애면은 뭐 시장이 올라갈 것 같다고 뭐 전 유튜버가 다 떠들었잖아요. 금투세 폐지한다 그랬잖아요. 딱 하루 오르고 뭐 그다음에 도로왕부 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제가 보기엔 이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우리 시장의 가장 구조적인 문제는 수요와 공급, 수급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주식을 살 수 있는 기관 투자가가 너무 약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하지만 국민연금의 전략적인 투자에 대한 재고를 누군가는 한번 해야 된다. 그리고 이 퇴직연금 시장이 이 주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물꼬를 트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아니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를 안 할 것 같으면 본인이 직접 하는 거 하지 마라. 다 그냥 100% 바깥에 자산운용사에 맡겨라. 그러면 자산운용사들이 뭔가 고민하면서 밸류에이션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의 가격이 밸류에이션을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뭐 시장이 정상화되면서 외국인들도 그 추세에 따라 들어오고 그럼 살아날 수 있지 않겠나. 근데 지금처럼 뭐 실적이 잘 나오면 바로 빠지잖아요. 그걸 희한한 시장에 내보니까 미국을 보다 보니까 희한한 시장이에요. 미국은 실적 발표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 막 급등을 하고 막 난리인데 우리는 실적이 잘 나왔어. 그럼 딱 두세 시간 올랐다가 팍 빠져요. 그것도 외국인이 팔아. 제가 보기에는 추측컨대 그 내부자 거래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내부 정보를 아는 해외 어카운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미리 샀다가 그러니까 도대체 그럼 대한민국 주식은 뭘 보고 투자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면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기업의 펀더멘탈이잖아요. 기업의 영업이익이 늘어나는가, 장기적으로. 그 다음에 그 기업의 ROE, 밸류에이션이 싼가 비싼가. 이런 게 투자의 기본인데 우리나라 주식은 제가
옛날에 제가 펀드 매니저 할 때는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새 제가 이렇게 시장을 보고 있으면 스토리, 뭐 어떻더라, 모멘텀 투자. 스토리, 그 다음에 모멘텀, 뭐 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세력.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 작전 같은 주식이 너무 많아. 근데 희한해요. 감독원이 또 그런 작전 세력도 잘 안 잡아.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조금 제가 보기에는 돈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뭐 지식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한국 증시를 떠나고 싶죠. 그냥 미국 가서 하지 뭐 이렇게 되죠. 근데 그게 그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이제 하나하나의 문제를 따져보면 그런데 결국은 이제 전에 단장님도 말씀하셨던 자본시장의 선진화가 이루어지면 그렇죠. 시스템적으로 그렇죠. 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 아니냐. 그럼요. 근데 지금 그 시점에 그렇게, 첫 번째가 상법 개정. 더 이상 소액주주들이 근데 대주주. 저는 생각에 예.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아마 대표님하고 여기서 방송할 때도 그때 뭐였죠? 이 금투세 얘기 나올 때 제가 얘기했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게 문제는 아니다. 좀 더 청사진을 갖고 청사진을 갖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그 다음에 기관 투자가를 육성하고 그 다음에 이 실물 경제에서 벌어들인 돈들이 자본시장으로 들어와서 주식이 올라가고 왜냐하면 대한민국 주식이 너무 싸잖아요. 그렇죠. 밸류에이션이 아무도 안 쳐다보니까 그러면 이게 자본시장이 올라가야 그 돈들이 생기고 그러면 기업들이 마음 편안하게 증자도 하고 채권도 발행하고 선순환으로 가면서 점점 잘 살게 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다 어디가 있냐? 서울 시내 아파트에 가 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쪽으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형성이 되잖아요. 30평짜리 아파트가 50억이다. 그게 말이 돼요? 네? 평생을 직장을 다녀도 뭐 월급 다 모아도 안 되는 돈을 그렇지만은 거기는 모멘텀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글로 돈이 가요.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 전체로 봤을 때 너무 나쁜 거죠. 왜냐하면 그 양극화도 심해지고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부동산에 돈이 다 묶여서 소비가 안 늘잖아요. 네. 소비가 안 늘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엄청 높잖아요. 식당 안 되잖아요. 누가 돈을 안 쓰니까. 내수가 계속 오라드는 거거든. 그래서 자본시장, 주식시장을 단순히 내가 와서 돈 벌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 경제, 거시경제 측면에서 이거 반드시 육성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를 맨날 단편적으로 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무슨 계획이 없어. 정부가 무슨 유튜브에서 얘기하고 무슨 개미 투자자들이 와거라 그러면 그래 그거 떡 하나 줄게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게 정책이 되겠어요? 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때 보면 자본시장 이 자본시장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듯이 그런 거를 세워서 했거든. 그리고 90년대 이럴 때에도 자본시장 자유화, 대개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다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이렇게 진행을 해왔어요. 근데 지금은 도대체 정부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그냥 우리가 막 떠들면 그래 떡 하나 줄게. 그래서 그렇게 단편적으로 접근해 갖고서는 될까? 선진화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올 초만 해도 정부에서 일단은 큰 아젠다로는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걸 딱 내놓으면서 뭔가 기대감을 확 줬고 그랬을 때 외국인들을 참 많이 샀거든요. 근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이거 뭐지? 그렇지 형편없었죠. 네, 다 알잖아요. 밸류업 했어. 그 정부가 막 엄청 떠들었어. 내놨는데 시장에서 봤을 땐 그거 뭐지? 그렇지. 밸류 ETF 딱 보는 순간 이게 뭐야? 아니 그 앞에도 그 밸류업 앞에도 정책 그렇죠. 그 정책에서 지금 말씀하신 어떻게 하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거냐 하는 그런 법 상법 개정이나 정책적인 부분도 다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내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안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간다 하는 제시라도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건 다 빼놓고 그 다음에 또 밸류업 ETF 나왔잖아요. 이게 뭐지? 도대체 사람들이 다 그거 보고 황당해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잖아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주주 환원을 위해 노력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업들이 들어갈 줄 알았지. 이건 탑도 없는 기업들은 들어가 있고 도대체 기준이 뭐야? 그것도 100개 종목이나.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뭐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참 우리 정부가 실력이 없다. 아니면 정부가 실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정치권의 실력이 없는 건지. 둘 다인 것 같은데요.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한 것이 없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요구하는 게 그런 자본시장의 선진화 그걸 만들어 달라 요구를 계속 하는 거지. 만들어서 대체 우리가 예를 들면 심플하게 미국 자본시장 그러니까 금투세도 저는 사실 금투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원론적으로.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렇지 시기의 문제죠. 왜냐하면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아니 도로 포장도 다 깨끗하게 해놓고 그렇죠. 그다음에 통행세를 받아야지. 이건 뭐 도로는 울퉁불퉁하고 돌뿌리 여기저기 터져 있는데 통행세 받겠다고 바리케이트부터 치면 그건 누가 좋아하겠냐. 그렇죠. 이미 옆에 고속도로가 쫙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진짜로 개인 투자자들도 들어와서 정말 합리적으로 투자하고 장기 투자하고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자본시장을 만들어 놔야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금투세 합시다. 이러면은 반대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요구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자본시장 선진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상법 개정. 이거는 정말 천지개벽하지 않는 한 기업들의 로비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라고 다들 자포자기했거든요. 많은 오래된 투자가 분들은 아니면 이 업계에 계신 분들도.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그 개미들의 이 입김이 세지면서 이제 이 상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이제 많이들 깨어가지고 이제 몰려 있는 상황. 요게 되면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계획들도 같이 함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 이걸 이제 개미들이 기대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일 중요한 건 MSCI 선진국 지수라고 하는 게 제일 크다고 봐요. 들어갈 수 있는 그 틀을 다 만드는 게 그러면 시장의 제도가 선진화되는 거고 상법 개정은 저는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상법 개정을 해서 주주의 이익을 충실 의무를 집어넣으면 이 개인 투자자들은 상당히 유리해질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행동주의 펀드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고려하연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걱정하는 게 뭘까? 그러면 지금의 우리나라는 오너십 체제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사람들도 우리가 좀 이해는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지금 고려한 분쟁 같은 경우도 나 누가 그 최 회장 쪽을 그 어드바이즈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닥치를 하지? 왜냐하면 MBK는 내가 보기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초반에는 사실 여론이 그 최 회장 쪽에 유리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 2대에 걸쳐 수십 년 동안 경영을 해왔고 영풍은 경영도 제대로 못해서 폭삭 망한 회사고 그런데 이제 영풍이 뭐 MBK한테 지분 넘겨서 MBK가 들어와서 뺏어가겠다. 그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최 회장한테 유리했죠. 근데 그 다음에 진행되는 거를 진짜로 닥치를 계속하니까 여론이 돌아선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수십 년 동안 경영해왔던 멀쩡한 회사를 프라이빗 에쿼티가 들어와서 그걸 뺏어간다. 그건 이제 단기적으로는 좋죠.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주주도 어떤 면에서는 다 동일한 주주이지만 단순히 포트폴리오 인베스트먼트를 하는 사람. 우리 같은 주식 투자 했다가 뭐 비싸면 뭐 일주일 뒤에도 팔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고 스테이크 홀더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죽으나 사나 그 주식을 들고 가. 그런 좀 다르잖아 입장이.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주주 충실 의무를 집어넣어서 이런 행동주의 펀드들이 들어와서 치고 뺏어갈 수 있는 적대적 M&A 오케이. 그러면 여기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처럼 방어 수단이 취약한 상태에서 이거 하자. 그러면 기를 쓰고 반대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거 하면 다 거덜난다고 지금 이 기업 쪽에서는 다 정경련이나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경영권을 최소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줘야 된다. 외국도 있거든요. 외국도 경영권 차등 의결권 제도도 있고 클래스 A, B 이렇게 나누긴 하던데. 차등 의결권 제도도 있고 뭐 그다음에 황금 낙하산, 뭐 포이즌 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얘네도 이 사람 이쪽도 죄송합니다. 얘네가 아니라 이쪽도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좀 주면서 오케이 그러면 뭐 M&A 이런 거 적대적 M&A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서 상법을 개정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느 그렇죠. 한쪽만 하는 것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다라는 전제하에 네. 부작용을 그렇죠. 의논하면 괜찮은데 그렇죠, 그렇죠. 무조건 안 된다라는 그렇죠, 쪽으로 그렇죠. 이제까지는 해왔었던 사실 거니까. 지금까지는 너무 많이 당했죠. 그렇죠. 주주도 너무 당했죠. 일반 투자자가 소위 대주주 오너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큰 게 LG화학, LG엔솔 뭐 많죠. 수없이 많이 당했죠. 수없이 많이 당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못 당하겠다. 그렇죠. 그러는 건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쪽은 되게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면은 이제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정당한 주주 권리를 동일하게 갖자는 거고 그쪽 그 대주주나 오너 쪽에서 뭐 일방적으로 우리를 갖다가 진짜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건 아니지 않느냐. 최소한 우리도 주주다. 그걸로 정당하게 대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지. 그렇죠. 너네 경영권을 뭐 아무 때고 쥐고 흔들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또 보완책을 만들면서 이렇게 가면 괜찮겠죠.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의 이제 로비를 받았다라고 이제 네. 합리적 의심을 하는 많은 언론들의 사설이라든가 네. 기사들을 보면은 네. 이러면 망한다거든요. 그게 아니라 네. 그걸 받는 대신 그러면 대신 어떤 보완을 좀 해줘라고 그렇죠.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좀 편하게 살았던 거죠. 아니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하는 거 맞는데 뭐 복잡하게 떠들지 말고 우리가 미국이 하는 대로 똑같이 그치, 똑같이 합시다. 하면 되지. 그러고 나서 금투세 하자 그러면 되지. 금투세도 미국이 하는 대로 하고 네. 그 제도도 다 똑같이 합시다. 네. 하여튼 이러한 것들 이게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너무나 저평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 이 곧 오르지 못하는 주식 들고 1,400만 가운데서 1,000만이 물렸다고 어느 뭐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확인은 안 이제 됐지만. 삼성전자 영향이 큰 거죠. 네.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그게 큰 거죠. 지금 이런 시점에서 네. 가장 좀 저평가됐다라고 보시는 한국 증시에서의 섹터 있으신가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저평가된 건 확실한 것 같고. 근데 다 저평가죠. 대한민국 증시에서 어떤 섹터나 어떤 주식이 올라갈 거냐, 그건 내가 보니까 진짜 오나 마음인 것 같아서 세력의 마음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이렇게 보면 어쨌든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서 이 올라오는 섹터는 조선주하고 방산주였잖아요. 네. 그 다음에 뭐 우주항공. 우주항공? 우주항공은 뭐 난리 났죠. 미국도 그렇고.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뭐 일종의 작전이라고 봐야죠. 그래요? 예. 테마. 그렇죠, 테마죠. 근데 이제 나름대로 뭐 일리는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조선 같은 경우는 그나마 우리가 이제 미국 이게 트럼프 되고 나서 이것저것 다 줘 터질 것 같은데 미국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뭐 전기차, 전력 뭐 이런 건 모르겠어. 우리는 천연가스나 뭐 석유나 팡팡 생산해서 이 에너지 비용을 낮출 거야. 그러면은 아무래도 우리한테는 유리한 거죠. 뭐 LNG나 LPG나 이런 운반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중국에 그래도 앞서 있는 부분이니까 이제 그런 거하고 뭐 또 이제 그 군함 수리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뭐 그런 맥락에서는 뭐 실질적으로 그래 조선이 이제 오늘 강하게 올라간 거에 맥락에 다 있는 것 같고. 네. 방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트럼프 얘기는 그런 거 아닙니까? 전쟁을 그만하자. 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뭐 우크라이나가 어떤 면에서는 제가 보기엔 돌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젤렌스키가 휴전 협정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너 영토도 잃었어, 사람도 많이 죽었어. 그런데 손 들고 나가면 그거는 항복이니까 그렇죠. 국내적인 지지가 어렵잖아요. 근데 오히려 트럼프가 돼갖고 푸틴하고도 이제 그만합시다. 그만하자. 너 많이 때리지 않았냐. 그리고 아마 우크라이나한테도 우리 더 이상 지원 못 해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중단되는. 합시다. 그러면은 젤렌스키도 명분이 생기잖아요. 어쩔 수 없이 뭐 할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방산주로 왜 올라갔냐? 트럼프 하는 얘기가 야, 왜 우리가 니네 다 방해해 주냐. 각자 니네가 해라. 알아서 해, 알아서. 제일 큰 건 나토잖아요. 그렇죠. 나토에 트럼프가 1기 대통령 됐을 때부터 나 나토 그럼 탈퇴할까?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니네 GDP의 2%까지는 방위비에 써야지.
이번에 이제 더 올리겠죠. 예, 한 3%까지 써야지.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무기 더 자체 써야 무장을 된다.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군사적인 그늘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자체 무장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런 맥락에서 뭐 우크라이나 휴전은 방위 산업에 안 좋은 얘기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방위 산업에 대한 수요는 늘어난다. 뭐 이런 거고 제가 보기에 제일 큰 트렌드는 여전히 저는 AI인 것 같아요. AI. 그러니까 최근에 네이버 주식 같은 거 보면 바닥이 탄탄하잖아요. 네.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AI의 주류는 아니지만 AI에 묻어갈 수 있는 뭔가 비즈니스 우리나라에 그래서 지금 뭐 AI의 주류는 미국이죠. 뭐 네. 미국 그 특히 이제 빅테크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나라도 따라가기가 불가능할 그러게요. 뭐 것 같아요. 개별 기업들의 투자 금액 자체가 네. 뭐 한 나라보다도 훨씬 뛰어나니. 한 나라에 무슨 국가 예산만큼 네. 투자하니까 그 따라가는 걸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그 AI의 발전에 있어서 그동안에는 규제가 많았잖아요. 네. 유럽도 윤리적인 측면에서 AI 발전에 대한 규제 그게 인간을 해할 수도 있으니까. 네. 트럼프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그렇죠. 트럼프는 일단 성장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미국의 AI 산업이 훨씬 더 지금보다 더 발전될 가능성이 그 말씀 있고. 들으니까 또 그게 또 설득이 되네요. 납득이 되네. 트럼프는 무지막지하게 뭐 이것저것 안 가리고 밀어붙일 거다. 트럼프는 그냥 이런 사업가잖아요. 그렇죠. 윤리적이면 모르겠어. 나는 어쨌든 사업에 성공하면 돼. 돈 벌게만 해봐. 네, 돈 벌면 돼. 이런 스타일이니까 아마 왜냐하면 AI가 이제 향후 세계 패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AI를 장악하고 있으면 다른 나라가 미국에 엉기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AI가 군사에 쓰인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진짜 우리가 상상도 하기 싫지만 로봇하고 그렇죠. 인간이 싸워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앨런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 옆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 앨런 머스크가 그 기가 막힌 거지. 안 그랬으면 전기차에 갖고 또 이제 맛이 갈 수 있는데 트럼프 옆에 붙어서 아마 이제 자율주행 이런 것들 하겠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여전히 뭐 제일 큰 메가 트렌드는 AI다. 우리나라도 그거와 유사한 기업들은 뭐 투자 가치가 있다. 그 예전에 인터넷 네. 그 뭐 나중에 버블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인터넷 그 네. 트렌드가 왔을 때 네. 우리도 엄청나게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승자가 될 수 있었는데 네. 이번 AI 붐에서는 네. 그때만큼 투자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AI에서 좀 뒤처질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AI에서 미국을 따라가지 못하죠. 그런데 미국을 따라갈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틈새 시장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AI의 그 메인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다른 나라가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 서버를 이용하는 각종의 비즈니스들이 생겨날 거 아니에요. 그 분야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소프트웨어라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메인 서버, 데이터 센터 이거는 이제 못 하는 거지. 그렇죠. 그거는 못 하는데 그거로 활용한 무엇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지금도 비즈니스가 많이 생겨나고 네.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AI가 예를 들면 국가, 그 다음에 기업 이 단위에 오면 국가 데이터를 미국하고 공유하기는 어렵잖아요. 보안의 문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기업의 데이터를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공유한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파생되는 비즈니스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를 하지는 않더라도 한 부분은 우리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런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그렇죠. 비즈니스들. 그런 면에서 이제 뭐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하고 저는 뭐 네이버 같은 주식은 괜찮게 봐요. 어쨌든 이 다운사이드가 이제 프로텍트 돼 있고 밸류에이션도 안 비싸고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AI를 제일 앞에 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따라가지 않을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 여러 가지로 격동의 시간들이 흐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투자의 그 포인트들 한번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이창훈 단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